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한국이 연이어 2연타에 뒤통수를 맞았는데, 자, 이 뒤통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금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가 언제 내리나,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손잡았습니다. 미국이. 네, 중국과. 그래서 지금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지금 미국과 우리가 한국,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혈맹 관계입니다. 혈맹. 네, 자, 혈맹 관계다.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그런데 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 무엇의 관계죠? 네, 이거는 군사, 그다음에 외교, 국방,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혈맹이란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 6.25 때 경제에 대한 원조를 많이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은 외교, 군사, 국방에 있어서의 혈맹 관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족 간에 형제 자매끼리 혈맹으로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죠. 이 피로 맺어진 관계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서로 간의 경제적인 유불리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내가 형제 자매지만 내가 번 돈을 무조건 내 자매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주진 않습니다. 왜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네, 이 관계가 참 특이한 관계예요. 미국이 발행한 국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미국이 발행한 것을 중국이 사가죠. 그리고 중국이 만든 공산품을 미국이 사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G2라고 하죠. G2. 네, G2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갈등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방장관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 가끔씩 갑니다. 중국에 훈련하는 것도 보고 참관도 하고, 그런 관계예요. 전쟁이 나오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애플이 미국이죠. 중국과 손잡죠. 중국 시장 0%대 삼성 스마트폰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은 무엇이죠? 네, 경쟁 관계라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대 관계가 더욱 크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뉴스 기사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우리 기업들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에서 있어서 뿐만 아니고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어를 두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반도체 생산국 중에 지금 가장 큰 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을 어디서 받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중국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의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외교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대만 쪽이죠. 그리고 한국과도 미국 군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은 철두철미하게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스마트 점유율이 0.5%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0.5%.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네, 이제 반도체 시장까지 이제 뺏기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은 고급화입니다. 고급화. 폴더블 폰 같은 이런 고급화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잃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었다. 중국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미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도 미국에서 지금 한국 기업에 있어서만, 현대차에 있어서만 보조금 삭감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만 유독 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내에 테슬라도 보조금 끌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미국 소비자는 현대차, 전기차 사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데 그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어떤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럼 똑같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전기차 보조금 끊자는 겁니다. 이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일자리 보시면은 우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다 공장 다 지어주고 일자리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통수 맞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세계 일자리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죠, 미국 기업. 그 기업들 중에 1등이 어디입니까? 한국 기업이란 겁니다.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일자리는 지금 양질 일자리는 다 줄어들고 미국으로 다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지금 10개 상위 일자리를 보니까 신규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을 보니까 한국 1등이에요. 한국에는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무슨 일자리를 몇십만 개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대기업들 지금 미국에 다 공장 다 짓고. 그런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점유율까지 다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자, 문제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죠. 지금 금리를 계속 고금리 정책을 지금 이어나가겠다. 매파 쪽으로 해서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다 보니까 한국은 다 지금 미국에 있어서 피해만 다 받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1,400원까지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고용도 미국에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러나 한국은 모든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은 한국 기업만 지금 혜택을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금리, 긴축에 더해서 환율, 그리고 기업들, 고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엔 다 줄 거 다 주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금리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미납니다. 금리가 내려야지, 그리고 환율도 안정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되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침체 시그널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우리가 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침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침체라고 하는데 이거 침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고용이. 그런데 이 고용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을 보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거는 침체다.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경제 원론적으로 보면 침체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침체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고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2020년 4월달에 보면은 실업률이 14.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실업률이 3.5%입니다. 이 3.5%를 누가 만들어줬냐?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죠. 고용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금리를 올려주게 된 계기가 뭡니까?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고용이 뒷받침돼 주니까. 이 고용을 누가 만들어주냐? 한국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금리를 올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결국 한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고 한다면 금리 못 올립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미국의 고용시장, 실업률이 낮다고 하는 이런 근간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근간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금리를 지금 이런 금리 정책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자체도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3.5%예요. 이 3.5% 정도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 이게 왜 완전 고용입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 내 스스로가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 자발적 실업을 전체 100%에서 3.3에서 3.5%를 빼고 나면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전 고용을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다 포기하면서 한국 일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고용을 만들어줬다는 거고, 이 고용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된 거고, 그럼 이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피해 국가에서 제1국가가 어디냐? 이것도 바로 한국이 된다는 겁니다. 줄 거는 다 주고 받을 거는 하나도 없다. 이 형국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하향으로 간다. 지금은 이제 상향으로 가고 있죠. 상승기죠. 미국의 금리가 하향으로 간다. 이제 금리 부분을 볼게요. 하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면 두 가지밖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이 표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실업률이 14.7%까지 가니까 이게 제로금리로 가버렸어요.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5%, 0.05%, 0.5% 제로금리로 가버렸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유는 뭡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물가죠, 물가. 물가를 잡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고용을 만들어줬던 한국에서 미국의 고용을 안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리는,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금리 결정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한국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한국의 손. 한국의 손에 전 세계 금리가 달린 거다. 한국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금리 못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만 지금 박수를 치는 상황이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다 죽쓰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만들어준 거는 한국의 기업들이고 한국 정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혈맹 관계죠. 맞습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 이 부분이지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남 도와줄 때가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경제적인 부분은 국익을 따라가야 된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